안녕하세요, 심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사관계의 구조 속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파업은 불법 아닌가요? 노조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건데 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파업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노사관계 전체를 잘못 보게 됩니다. 파업은 범죄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왜 파업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특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3권은 노동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더 수평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헌법적 설계입니다. 회사는 채용하고 해고하고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 노동자 혼자서는 이 구조 안에서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개입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헌법적 설계의 내용과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왜 이 조항이 헌법에 들어갔을까요? 산업화 이전 노동자는 개인 자격으로 사용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평등한 계약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는 조건이 불리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사용자는 그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장시간 노동, 아동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개인이 혼자 맞서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노동 3권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뭉치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이 노동 3권의 출발점입니다. 노동 3권은 시혜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헌법적 응답입니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자주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조법 제5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대외적 자주성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만들거나 운영비를 대는 노조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용노조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대내적 민주성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규약이 있어야 하고 총회가 있어야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노조 설립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노조 설립을 막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한 노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노조 설립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행정관청은 설립 요건을 심사하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노조 설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설립 이후 어떤 관계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지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섭 의무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합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노조 요구사항이 너무 무리하니까 교섭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요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섭 자체를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교섭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적 교섭 사항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안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의적 교섭 사항입니다. 경영 전략, 투자 계획 등 경영 판단 영역입니다. 교섭에 응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비교섭 사항입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등으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교섭 테이블에서 늘 끌려다닙니다.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파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 3권 중 가장 오해가 많은 권리입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쟁의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주체입니다.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업무 거부는 쟁의 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정치 파업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절차입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 조정 절차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파업 참가자에게 민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것이 단체 행동권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법 파업과 불법 파업의 구분입니다. 합법 파업은 절차 목적 방법 요건을 모두 갖춘 쟁의 행위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파업은 절차 위반, 폭력 파괴 동반, 직장 점거 등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민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파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파업인지가 문제입니다. 노동 3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헌법적 가치와 균형을 이룹니다. 먼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제한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헌법적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필수 유지 업무입니다. 병원, 철도, 발전소 등 필수 공익사업장은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권과의 균형입니다. 노동 3권이 강화됐다고 해서 사용자의 경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결정, 사업 방향, 조직 구조,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경영권 영역입니다. 노사관계 실무는 결국 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균형선 자체가 다시 그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노동 3권의 실질적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체 교섭권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였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실질적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하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의 대상도 임금 근로조건을 넘어 정리해고, 외주화와 같은 경영상 결정과 단체 협약 위반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단체 행동권도 더 실질적인 권리로 강화되었습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제한됩니다.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되면서 단체 행동권이 이론적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 강화됐습니다. 파업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해왔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조합과 노조의 전략 전체를 관통하는 변화입니다. 헌법이 설계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만드는 구조가 이제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사용자인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가, 파업의 법적 경계는 어디인가, 이 질문들의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노동 3권을 적의 무기로 보는 순간 대응이 틀어집니다. 노동 3권은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대등한 협상이 가능해야 합의도 가능합니다. 노동 3권이 작동해야 노사관계도 작동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보다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노조 설립을 법적으로 막으려 하면 부당 노동 행위,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면 판단 오류입니다. 법 대응보다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셋째, 노동 3권의 제한도 알아야 합니다. 노동 3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목적, 방법, 이 세 가지 기준이 합법성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4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동 3권은 노동자를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노사관계를 수평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헌법적 설계입니다. 둘째, 단결권은 자주적으로 뭉칠 권리, 단체교섭권은 대표로 협상할 권리, 단체 행동권은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입니다. 셋째, 파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주체, 목적, 절차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노동 3권을 이해하는 실무자는 막을 수 있는가 보다 어떻게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